밑에 문제는 다시 1번, 2번 풀면서 모르겠으면 바로 질문 또 풀어줄게. 아무것도 없어요. PAB가 일직선, 그렇지. 일직선상으로 있어. 근데 길이 B가 3배. 1대 3이니까 3배 아니라 3배가. 오케이. 좋아.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성분이라는 부분에 들어가게 되는데, 벡터의 성분. 자, 이건 굉장히 이제 벡터를 되게 편리하게 단계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되고요. 자, 우리가 전에 위치 벡터를 배웠는데 위치 벡터는 그 시점을 원점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냥 이 아무데나 정하는 거야. 시점을 통일시켜가지고 하나의 벡터로 나타내는 건데, 자, 성분화하겠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벡터를 좌표 평면에다가 올려놓고 싶은 거야. 그래서 시점을 원점으로 통일시켜 보겠다라는 얘기야. 자, 그렇다면 내가 뭐 A1, A2를 향하는 벡터가 있어. A1, A2를 향하는 벡터를 나타내고 싶은 건데, 자, 결론만 말하면 되게 깔끔하겠지만 중간 과정을 살짝 설명할게요. 자, X축 방향으로 단위 벡터가 있습니다. E1 벡터라고 하자. E는 단위 벡터를 나타내는 거거든. 그래서 E1 벡터. Y축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가 있습니다. E2 벡터가 있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자,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했을 때, 얘는 A1, E1 벡터라고 나타낼 수 있지 않겠니? E1 벡터는 길이가 1짜리란 말이야. 그런데 A1배 해버리면 여기까지 가는 벡터를 얘기하는 거고, 자, 여기까지 나타내는 벡터는요, 단위 벡터의 길이가 A2니까 A2를 곱해버리면, 자, A2점, Y축 위에 A2점을 나타내는 벡터가 될 것이고, 그럼 이 벡터, 이 보라색을 뭐라고 쓸 수 있겠는가? 라고 했을 때, 이 보라색 벡터는 A1, E1 벡터 플러스 A2, E2 벡터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 너무 불편해. 그래서 나는 뭘 나타낼 것이냐. 이 벡터를 성분화를 시켜버릴 텐데, 이 벡터를 그냥 X축으로 이동한 곱해진 A1과 Y축으로 곱해진 A2, 배 이걸 가져와서 순서쌍처럼 나타내겠다라는 얘기야. 자, 이 벡터를. 자, 그럼 처음부터 A1, A2라고 나타내니까 이렇게 설명해도 되는 부분이지만 기본적인 부분이 이런 부분이 숨어 있고요.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단위 벡터를 설정하고 접근해야지만 좀 쉽게 풀어지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볍게 한번 보여줬고, 중요한 건 이 점을 나타내는 벡터, 말 그대로 A1, A2 벡터 이런 식으로 나타내겠다는 얘기야. 그럼 정말 쉬워지겠지. 그리고 다루기도 너무 쉬워져 버리게 됩니다. 벡터를 순서상으로 나타내면 너무 쉽게 다룰 수가 있게 되고요.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뭐가 나오냐면 크기가 나오게 되죠. 벡터의 크기. A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구할래요라고 한다면 이 길이가 돼버리잖아. 자, 지금 내가 A 벡터를 A1, A2 이렇게 나타내게 된다면 결국 이것의 길이는 뭐가 되겠어? 루트 X 제곱 플러스 Y 길이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 길이. 그렇죠. 0,0에서 뭐 A1, A2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A 벡터를 이렇게 나타내버리면 크기는 이렇게 구해진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 자, 뭐 세 번째, 두 평면 벡터가 서로 같으려면 순서상이 똑같아야 되겠죠. A1, A2 벡터하고 B1, B2 벡터가 서로 같으려면 X좌표 길이 같아야 되고 Y 길이 같아야 되겠다. 이런 건 뭐 안 적어도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밑에 나와 있는 게 이렇게 성분화 시켜버리면 편리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 계산하는 방법 때문에 쉬워지거든요. 자, A1, A 벡터를 A1, A2라고 하고 B 벡터를 B1, B2 벡터라고 해버리면 벡터의 합은 A1 플러스 X끼리 더하고 Y끼리 더하겠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나타내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야. 한 번만 보여주고 다른 것을 그냥 쓸게요. 이게 A 벡터가 있고 이게 B 벡터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A1, A2, B1, B2가 있을 때 두 개 더하겠다라는 얘기는 평행사변형을 그어서 이 시점으로 가겠다라는 거 아니야? 그치? 그 말은 자 B로 갔다가 B1, A2로 갔다가 이 직각사각형을 보시면 이것과 이게 똑같아요. 그치? X축 방향으로 A1만큼 이동하시고 Y축 방향으로 A2만큼 이동했으니까 똑같이 X축 방향으로 A1만큼 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A2만큼 이동하겠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B1에 A1이 더해지고 B2에 A2가 더해져버리면 벡터의 합이 만들어진다 라는 얘기지. 그래서 벡터를 더할 때는 X끼리 더하고 Y끼리 더하면 된다라는 얘기고, 더불어서 빼면 똑같이 빼지겠다. 너무 단순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실수배, A라는 벡터의 실수배를 하겠다. 그렇다면 X좌표의 실수배를 해주고 Y좌표에도 실수배를 빼버리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K배, 단순히 K배만큼 더 나가겠다라는 얘기니까 X좌표도 K배, Y좌표도 K배가 되겠다라고 되버립니다. 성분하시면 정말 쉽게 벡터를 다룰 수가 있게 돼요. 그렇죠. 뭐 다섯 번째는 쓰잘데기 없는 얘기가 또 나와 있군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다섯 번째. 자, 내가 A, B 벡터의 크기를 구하고 싶다고 했어. 뭐 A 벡터가 똑같이 5A가 이거고 5B가 이게 됐을 때 이거 크기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신다면 5B 벡터, 즉 B 벡터 빼기 A 벡터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B 벡터 빼기 A 벡터를 해버리면 B1 빼기 A1 B2 빼기 A2가 되니까 이 녀석의 크기는 뭐 루트 빼서 제곱 더하기 빼서 제곱. 자, 성분화됐을 때 벡터가 성분화됐을 때 크기는요 무조건 루트의 x좌표의 제곱 더하기 y좌표의 제곱으로 크기를 구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뭐 외울 필요는 없이 이런 식으로 다루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6번 평행. 자, 두 벡터가 평행이 되기 위해서 실수배가 돼야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A 벡터하고 B 벡터가 평행이다라는 말은 자, A 벡터에다가 일정한 숫자를 곱해버리시면 B 벡터가 되겠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야. 실수배가 됐을 때 같아지면 이건 서로 평행입니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기본적인 개념은 다 똑같고요. 단순히 우리는 이 벡터를 성분화시키겠다. 좌측으로 나타내겠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뭐 계산 똑같이 하면 되기 때문에 93번에 어떻게 풀어보세요. 자, 굉장히 쉬운 문제. 93쪽. 됐죠? 뭐 산수 계산하는 부분이라서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똑같습니다. 일반적인 실수 당시 연산과 똑같이 적용되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A만 정리하면 10A 플러스 3A니까 13A 벡터 마이너스 2B 마비니까 마이너스 3B 벡터 4C 벡터 마이너스 2C 벡터 플러스 2C 벡터가 되어서 13A 벡터는 -13,0 마이너스 3B 벡터는 6, 마이너스 6 플러스 2C 벡터 4,2가 되고 X끼리 더하고 -16, -19 -19, 0 플러스 6 플러스 2 이렇게 구하겠다. 산수 계산입니다. 자, 얼른 해보시고 크기까지 구하시네요. 좋아. 크기까지 구하시면 루트 x 제곱 플러스 y 제곱 이게 벡터의 크기 구하는 식이에요. 오케이. 자, 루트 x 제곱 플러스 y 제곱 밑에 문제 한번 쭉쭉 풀어보세요.
그래서 크기를 구해서 크기가 1이다 라고 해서 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거기까지 보면 되겠죠. 크기가 1이다 라고 해서 하시면 되겠고, 자, 계속 쉬운 문제입니다. 뭐 설명할 게 없습니다. C벡터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5는요. 자, 바로 계산할게요. 마이너스 4K 플러스 LB니까 0, 콤마. 자, 마이너스 1K 마이너스 K 그리고 LB니까 마이너스 L 이렇게 되겠지. 자, 바로 정리해버렸어. 곱해가지고. 자, 됐습니다. 그래서 K는 3이 되고요. K가 3이니까 L은 2가 되더라. 단순 계산 문제들 계속 빠르게 연습해 보시도록 하십시다. 뭐야? 틀렸어? 틀렸대요. 자, 잠깐만요. 뭐가 문제? 너무 날리고 있구나. 뭐가 문제야? LB 벡터 마이너스 L, K, 마이너스 K 맞아요? K가 마산 맞잖아. 잠깐만. 뭐가 문제지? 찾아보세요 빨리. 맞네. 뭐가 문제? 찾아와 빨리. K, 마스 K, 마 K, 마이, 마요. 맞는데? K가 3. 이 맞잖아. 플러스 L 왜? 잘못 적었어요. 자, 잘못 적었습니다. 마이너스가 맞는 거 오케이. 자, 푸세요. 잘못 적었습니다.
자, 그래서 6번입니다. 6번. 자, A, B, C점 잡고 3개 주어졌고요. A에서 B로 가는 벡터. A에서 B로 가는 벡터 바로 쓸 수 있죠. B 빼기 A입니다. 5B 빼기 5A가 되기 때문에 5B 빼기 5A가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은 2,1이 되겠죠. 5B 빼기 5A 벡터. 자, 그리고는 D 벡터를 구하고 싶어. D가 없어. 뭐 X, Y라고 잡으면 CD 벡터는 OD 벡터, 이것 빼기 OC 벡터, 이게 되겠죠. 그래서 X 빼기 2, Y 빼기 6이다. 그래서 X는 4, Y는 7이 되고, 뭐 이런 번잡한 과정을 가느냐 할 일 없이 A에서 B로 가려면 일단 방향이 똑같고 길이가 똑같아야 된단 말이야. AB 벡터가 CD 벡터가 같으려면 그럼 A에서 B로 가는데 X가 2개 증가하고 Y가 1개 증가했으면 똑같아지려면 C에서 D로 갔는데 X가 2개 증가하고 Y가 1개 증가해야 되겠구나라고 바로 체크해도 돼요. 같은 방향으로 같은 거리만큼 가는 거기 때문에 X 변화량과 Y 변화량이 똑같게 진행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치?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또 끝났어요. 4,7입니다. 밑에는 좀 푸시고 빠르게 쉬운 부분 빠르게 지나가자. 됐죠? 두 번째 문제까지 해서 오케이. 그래서 6이다. 자, 됐죠? 다음 문제 할게요. 자, 성분화시키니까 되게 쉬워지죠. 벡터 자체가. 자, A 벡터, B 벡터, C 벡터가 주어집니다. 성분화시켰고요. 서로 평행이래요 라고 했어요. 그대로 계산해 볼게요. TA 벡터, ET 플러스 B 플러스 4가 되겠죠. 콤마 마이너스 T 플러스 B 벡터 플러스 4가 될 것이고요. 자, 이것과 평행입니다. 무엇이 C 빼기 B 벡터니까 C에서 B를 그대로 빼주시면 마이너스 5,1이 되겠죠. 자, 뭐가 성립하더라? 실수배를 하면 같아지더라 라고 했어요. 자, 이쪽에다가 어떤 실수를 곱해서 얘를 만들어도 되고 여기다가 어떤 실수를 곱해서 얘를 만들어도 되는데 여기다가 곱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주어진 거에다가 X에다가 K를 곱하면 마이너스 5K인데 이게 2T 플러스 4하고 똑같아져야 되고요. 이래다가 K를 곱하면 K인데요. 이게 마이너스 T 플러스 4하고 똑같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대입법 한번 해보죠. 대입시켜보니까 5t 마이너스 20을 2t 플러스 4가 돼주시고 그래서 t는 얼마야?
3t 24, 38에 24, 8배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t 구하라고 했는 문제에서 여기 t 값을 구하십시오라고 했고 k 8배를 하면 돼요. t는 깜짝이야! 마이너스 3이다. 깜짝이야!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하세요. 여기다가 2분의 x 플러스 1을 하면 바로 1이 되겠다. 이렇게 바로 가도 돼. k 안 하고 그냥 2분의 x 플러스 1을 했네. 이렇게 2분의 x 플러스 1을 곱해버리자. 라고 해도 되겠지. 그런 식으로 바로 나오겠지.
이렇게 굳이 안 해도 딱 보이잖아. 얼마가 보이잖아. 그치? 그렇지. 그렇게 가면 되지. 다음 문제가 자, 8번 문제입니다. 자, 자취방식 문제입니다. T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십시오라고 했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T점, 내가 구하고 싶으면 x, y라고 하잖아요. 그쵸? 세 벡터 합에 대해서 크기가 나와 있는데 PA 벡터는 뭐지? 이 단어만 가지고 해보자. PA 벡터는 A 빼기 P입니다. 그래서 A 빼기 P예요. 그래서 A에서 P. 저기에서 얘를 빼버리면 마이너스 5 빼기 X 1 빼기 Y가 되고 더하기 PB 벡터는 B 빼기 P입니다. B 빼기 P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빼기 X, 8 빼기 Y 플러스 자, PC 벡터는 C 빼기 P입니다. 그래서 3 빼기 X, 3 빼기 Y 이렇게 되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X 1, 9, 12, 마이너스 3y란 말이야. 근데 이 벡터에 대해서 크기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크기 구하기 위해서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이죠.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하면 3이 되더라 라고 해서 제곱식에서 정리하면 원의 방정식이 나오거든요. 나는 이 풀이를 설명하지 않으려고 한 건데 일반적인 풀이가 이겁니다. 일반적인 풀이. 내가 구하고 싶은 걸 x, y라고 잡아놓고 나서 그냥 주어진 식 그대로 더해서 크기 구하라고 했네. 더해서 크기 구하시고 이거 양면 제곱 보시면 위에 밑에 세 개 해서 잘 나와 있잖아요. 정리하면 원의 방정식이 나온다는 얘기야. 모르겠으면 이렇게 푸는 게 맞아.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근데 내가 아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시점이 똑같아. 시점이 똑같아. 근데 개수가 1, 1이거든. 근데 개수의 합이 1이 돼버리면 특징을 가지게 돼요. 개수 합이 1이 돼버리면 PA 벡터 두 개의 벡터로 나와 있고 개수합 P 플러스 Q가 1이 돼버리면 바로 내분점이나 외분점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 그렇지, 뭐 X 벡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 X는 A하고 P의 내분점이나 외분점이다. 또는 X점 X, A, P가 일직선상에 있어요. 이런 걸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데 3개 이상짜리가 더해졌을 때 PA 벡터 플러스 QB 벡터 플러스 RC 벡터가 있고 자, 하여튼 3개 벡터 이상이 더해졌을 때 개수들을 더하게 되면 아이고! X 벡터 개수를 더해보니까 합이 1이 되버리면 점 가운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게 중심점이 되버립니다. X가 A, B, C의 무게 중심이 되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 자, 지금 개수 합이 3이니까 양변을 내가 3으로 나눠버릴게. 자, 3으로 양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크기잖아, 크기. 실수거든요. 벡터의 크기는 실수이기 때문에 내가 3으로 나눠버릴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야. 자, 그렇다면 자, 오른쪽 6이 돼버리고 이것이 바로 뭐가 돼버려? 뭐가 됩니까? 개수합이 1이 돼버리죠. 3분의 1과 3분의 1과 3분의 1이 돼버립니다. 그럼 P점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자, 무게중심적인 생각을 들어줘야 돼요. 일단 무게중심 A, B, C에 대해서 무게중심과 연관이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A, B, C의 무게중심이 뭐가 돼버리냐면 자, G라고 해볼까? G점 무게중심점 G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리고 1, 9, 3, 12가 됩니까? 12를 3으로 나누니까
4가 되니까 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무게 중심점 PG라고 바꿔버릴 수 있어요. 이 벡터를 P, A, P, B, P, C 벡터를 A, B, C의 무게 중심점으로 만들어 볼 수 있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가능하느냐? PG 벡터가 1입니다. 이렇게 PG 벡터의 크기가 1입니다로 바꿔버릴 수가 있어. P점은 내가 모르는 점이야. P점은 내가 모르는 점이고 알아야 되는 점이고 G점은 정점이야. 정점이 뭐냐? 마이너스 2,4. 근데 어느 내가 모르는 점이 P점이 있는데 P점에서 G점으로 향하는 벡터의 크기, 길이가 무조건 1이다라는 얘기야. 그 말은 이 점을 향하는 P에서 이 점을 향하는 길이가 무조건 1이다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P점의 자치는 이 마이너스 2,4를 중심으로 하는 원의 둘레의 P점이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 여기서 이거 길이는 무조건 1이잖아요. 그치? P에서 G, 정해진 점까지의 길이가 무조건 1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P의 자치 방정식은 중심이 마이너스 2,4이고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알겠어요? 약간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이걸 좀 알고 있으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안 되면 아까처럼 P를 X, Y라고 잡고서 노가다를 해주시면 돼요. 이 주어진 조건 그대로 풀면 되거든. 이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방법. 근데 그 밑에 나와 있는 1번이나 2번 같은 경우 2번은 이것과 똑같이 풀어버릴 수 있어요. 2번은 3개 합이 6이다. 크기가 있으면 3으로 나눠가지고 P에서 G로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A, B, C의 무게 중심자표로 바꿔버릴 수가 있다고. 그리고 1번 같은 경우로 약간만 센스 있게 생각을 해보면 자 A점이 있어. A점이 0,2 그리고 B점이 있어. B점이 1,2인데 어느 P라는 점이 있어. 점이 있는데 A에서 P를 향하는 벡터의 크기와 A에서 P를 향하는 벡터의 크기와 B에서 P를 향하는 벡터의 크기가 항상 같다라는 얘기는 결국 AP 길이하고 BP 길이가 항상 같다라는 얘기거든. AP 길이, BP 길이가 항상 같다? P점은 A와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결국 P점은 뭐가 돼버리냐면 AB에 대해서 수직 2등분선 위에 P점이 존재하겠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되지. 뭐 직관적으로 본다면 얘가 A에서 P까지 거리하고 B에서 P까지 거리가 같은 거야. 근데 이런 게 좀 어려우면 그냥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P점을 X, Y라고 잡고 문제 주어진 그대로 쭉 풀어보시면 X, Y 식이 나오는 겁니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스몰로 보고
P 빼기 S 콤마 맞죠? S 빼기 맞죠? 그래서 크게 루트 제곱하기 지금 맞죠? 그래서 다 맞죠? X 제곱 맞죠? 다 나가가지고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y 3y가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2y 아닌데 마이너스 맞아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4y니까 넘어가면 3y가 나와 있어야 됐어. y가 3y였어. 계산을 끝내면 3y가 나와 있어. 그래서 3분의 곱식이겠지. 재민아 2번 재미 안 맞지? 다시 한번 해줄까? 기본적인 방법으로 풀 수 있겠지? S, Y 잡아가지고 하는 건. 다시 한번 우리 무게 중심 얘기해볼까? 여기 A점이 있어. 여기 B점이 있어. 여기 C점이 있다고. 오케이? 내가 무게 중심을 구하고 싶어. 이 G라는 무게 중심을 구하고 싶어서 내가 시점을 O라고 하지 않고 이번엔 P라고 준 거야. 시점이 전부 다 P잖아. 그치? 위치 벡터. 그러면 PG 벡터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를 고민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PA, PB, PC 벡터를 가지고 무게 중심을 구하는 거예요. PA, PB, PC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해 버릴 거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양변에 3을 나눠버려. 아무 뽑아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기는요 실수이기 때문에 그래버리면 이게 정확히 뭐가 돼버린다? PG 벡터가 돼버리는 거야. G는 ABC에 대해서 무게 중심점이 돼버린다라고 해요. 그래서 ABC에서 무게 중심점을 구해보면 G라는 좌표가 6이니까 2, 와 분수가 나와? 3 마이너스 1 3분의 2가 무게 중심점이래요. 그렇다면 PG 벡터는 뭐냐? G는 고정이야. G는 고정인데 P, 어떤 P라는 점에서 G로 가는데 P가 움직여. 근데 무조건 P에서 G까지 길이가 무조건 이하되기 때문에 G를 무게 중심이란다. 원의 중심으로 가지고 이 P가 반지름인 2짜리인 원 위에 있어버리면 결국 PG의 크기, 길이는 무조건 2가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P점의 자치는 2,3분의 2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2짜리인 원의 둘레가 되겠다. 그래서 뭐 넓이를 물어봤으니까 2는 4파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다. 하는 얘기야. 알겠지? 자, 일단 여기까지 했고요. 좋아요. 쉬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